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아하 모먼트가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명료하게 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은 그,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순간.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내가 진로가 이렇게 이 길로 가야겠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던 어떤 순간이 있나요? 저도 그냥 교회에서 가라고 해서 온 교회에서 거여가지고. 가라고? 네. 네, 교회에서 가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다 내 삶을 다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몇 가지를 해봤는데 그게 맞는 지점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네.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때는 20대 때는 그때 기도 응답이라고 그게 생각해가지고. 응답이라고 생각됐던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던 네네네. 거죠. 네, 그리고, 어, 그쵸. 이렇게 우리가 뭔가 진로를 탐색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그,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갖다 분별해 나가는 거가 굉장히 좀 사실 네.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막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야, 레위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는 그대로 세리하던 거 그대로 잡고서는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랑 뭐 요한이랑 뭐 같이 뭐 낚시하다가 갑자기 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러고선 쫓아가는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어 되게 명료한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들이 이게 맞다. 그리고 여기에서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나는 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명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 이제 그게 저는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지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명료한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분들이 어디 어디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자들이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특히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굉장히 명료해져가지고, 여태까지는 뭐 굉장히 뜨거운 순간에 와가지고 물을 길어야 될 정도로 항상 자기를 숨기고 있던 여인이 갑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고서는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어 굉장히 자기가 하는 것이 분명한 상태로 가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던 명료함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지는 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마리아도요. 마리아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천사한테 자기가 임신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순간이 있는 반면에 마리아가 나중에 마리아의 찬가를 쓸 그 노래를 할 정도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명료하게 일어났던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게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가브리엘 맞나요? 아무튼 그 천사와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엘리사벳이라는 다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둘이 만나서 일어났던 어떤 역동이 형성된 다음에 마리아가 찬가를 불러요. 그래서 이때도 마리아가 보면은 기가 막히게 명료한 자기 이해와 기가 막히게 명료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의 막 예언자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은 그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로 들어가 볼게요. 음, 이때 이 말씀을 좀만 읽어볼게요. 이게 누가복음 말씀인데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부들이랑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랑 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부들은 자기 할 일. 그죠? 네. 어부들은 지금 이 무리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기에서 예수님이 마치 막 아이돌처럼 뭔가 그 뭐 이제 덕질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왔는데 저들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저 사람도 뭐야 하면서 이제 그 호숫가에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우물을 세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가지고 무리를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금 약간 빠진 거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배가 두 채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저 미안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그거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 이 호수가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를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분지형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 위에 올라가면은 다 들린다. 뭐 이런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언덕에다가 앉혀놓고 밑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약간 마이크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밖으로 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두 배의 주인들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는 뭐 고기도 안 잡혔고 이러니까는 시몬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 가가지고 배를 그쪽에다 고정을 시켜주겠다. 내 생각엔 닻을 내렸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닻을 내리고 시몬은 예수를 태우고 예수님만 배에 탄 게 아니고 시몬도 같이 탔겠죠. 베드로도 같이 배에 탄 상태로 예수님을 데리고 물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이제 원래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쫓아가 가지고 이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이 안에서 이 배를 한 방향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 물이 흐르고 이러면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청중은 저쪽에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계속 뭔가 조절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 조절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그 밑에서 그러니까 그 옆에서 바로 코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저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는 거죠. 여태까지 사실 시몬은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뭔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난데없이 저쪽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하니까는 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예전에는 선생님인지 아닌지 몰랐겠지만 여태까지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계셨으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한테 손짓해가지고 잘 도와달라고 했고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물고기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가 갑자기 확실해진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거를 이제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재미있는데 이 장면을 심리학 중에 Relational Cultural Theory RCT라고 부르는 관계 문화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갖고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RCT라는 그 이론 자체는 보스턴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웰슬리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최근에 지금 영화에 지금 뜨고 있는데 모나리사의 스마일이라는 모나리사의 미소인가라는 영화로
넷플릭스에 좀 떠가지고 제 학생들은 참 열심히 보고 있었던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여자 학교예요. 여성들의 학교고 이화여자대학교 같이 뭐랄까 여성들을 교육하던 여학교입니다. 지금은 그 여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뭐랄까 진보적인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기도 하고 우리 학교랑 많이 닮아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종합적인 학교인 거에 비해서 웰슬리는 좀 규모가 좀 더 작은 그래서 liberal arts 그 인문학 중심 인문학 어떻게 liberal arts 그 인문 사회 이쪽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이제 그 배경이 한 50년대 정도가 배경이 되나 그렇게 해서 나왔던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 안에서는 이 여성들이 학문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뭔가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영화인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은 되게 진보적이고 그리고 학문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 학교예요. 거기 안에 스톤 센터라는 상담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스톤 센터에 있는 여러 상담사들은 정신 분석학의 전통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던 분들이셨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정신 분석학에서 갖고 있는 어떤 어썸션들이 가정들이 여성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 상담 사례들이 쌓이면서 이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음, 그 정신 분석학의 정통에서 특히 이제 제가 공부했던 self psychology, 자기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자기 심리학이라는 언어에서 굉장히 뚜렷해진 어떤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여성들의 언어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단단해져가지고, 자아가 독립을 해가지고, 자아가 결정을 하고, 자아가 무언가를 갖다가 해나가는 어떤 그 셀프가 갖고 있는 어떤 파워를 이 여성들 안에 막 세워주려 그러는데, 어떤 여성들은 아예 이 자아라는 개념을 세우는 것조차가, 불편하고 힘들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 그 자아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망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 관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정 안의 관계, 뭐 사회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관계가 있으면 거기 안에서는 되게 펑셔닝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적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내고 있는데, 이 자아라는 것들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자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와 그리고 성장과 이런 것들이 이뤄내고 있다라는 관찰들을 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석학이 갖고 있었던 self가 develop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분석학의 그 이론들을 쭉 보다 보면 점점 더 관계적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 그 나라는 존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점점 더 뭐 object relations 같은 데 이제 대상 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기 시작하면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 안에다 뭘 꽂아 놓느냐에 따라서 여기 안에서 뭐가 생기더라. 이런 것들이 생기다가 나중에 뭐 self와 self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self in relation,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점점 더 어떤 그 관계 자체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제 RCT로 가면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self in relation도 아니다. relationship 이거 자체가 커넥션 자체가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이고 사람이 되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고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목사님하고 같은 관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성장을 갖다가 경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이분들은 막 굉장히 자세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관계라는 것이 우선 형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뭐 사역을 하시는 분한테 관계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갖다 설명해 드려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계라는 거는 거기 안에 좋은 것도 들어가고 나쁜 것도 들어가고 즉 잡고 땡기고 뭐 이걸 갖다가 꼬고 뭐 엮고 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생기고 그 관계에 또 누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관계라는 것 안에는 항상 힘이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는 내가 힘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힘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힘을 나눌 수도 있고 힘을 갖다가 빼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누를 수도 있고 거기 밑에서 억압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힘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관계라는 것들은 항상 복잡하고 항상 지저분하고 항상 무언가가 많이 얽혀 있는 그런 곳인데 이분들이 계속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관계 안에서 어떤 명료성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명료성이 생기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성장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 관계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역동들의 그 여러 요소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내고 거기에 대한 언어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합니다. 근데 그 명료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명료해지는 순간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됐을 때 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안에서는 이 관계가 그 정신 분석학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들하고는 매우 다르게도 그 가정이 뭐였냐면요. 이제 상담사가 있고 내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담사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 자체는 약간 스크린이에요. 여기 안에다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렸을 때 경험과 거기에서 그 기억들이 형성해내는 어떤 역동들이 있는데 그걸 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담사가 갑자기 아버지 같이 느껴지면은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행동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담사한테 꽂힌다든지 뭐 어머니 같이 느껴졌다고 했을 때 어머니하고 있었던 어떤 아픔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다 꽂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꽂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전이가 제대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사가 약간 뭐랄까 색깔이 없는 하얀 스크린처럼 그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신분석학의 초기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관계들이 생겨나고 이러는데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래서 상담사가 자기를 많이 내보여주지 않아요. 요거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여성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요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계속 해야 되는 작동 중에 하나가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담사가 내담자를 계속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담자들이 공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담자들이 상담사가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거기에 안에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내담자가 무언가 공감을 꽂아주고 싶어 하는. 이제 그래서 요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저렇게도 가는. 그래서 상호적이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이들이 어떤 요 명료한 자기 이해가 생기는 그 순간이 내담자가 상담사를 같이 공감해줘가지고 이 공감이 양방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무언가 좋은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호적인 공감이 같이 무언가 이렇게 뭐랄까 퍼즐 맞듯이 맞아 떨어진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이 딱 형성되는 순간에 그때 5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언어는 너무 쉬워. 5 good things. 5가지 좋은 거 하고 얘기를 해요. 이 5가지 좋은 게 뭐냐면은 우선은 딱 그 연결이 되는 순간에 엄청 신이 나요. 신명이 나요. 막 활기가 생기고 뭔가 살아날 것 같은 어떤 생명력들이 막 생기는 그 순간이 생겨요.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은요.
그렇게 해서 다 상대방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기 안에서 나의 존재가, 아까 제가 이분들이 셀프의 센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되면은 자기가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러고서는 뭔가 하고 싶어져. 막, 뭐, 생명력이 생기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갑자기 생산성이 좋아져요.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맨날 하나가 잊어버리지. 그러고서는 명료해지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안에서 하고 있는 생각과 나의 고민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명료해져요. 명료해지고 나니까는 요런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안에서 그 욕구가 생겨요.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은 요 좋은 관계를 나는 다른 데서도 더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요런 5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지점들을 보면 거기 안에 이 관계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명료해지는 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의 명료함. 거기 안에는 나는 요래야 살 수 있어 라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에 있어야지 내가 나다운 존재가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 self worth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료해지죠. 여기에 붙어야 돼 하는 명료함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잖아요. 예수님하고 관계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하고 쫓아가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생산성이죠. 움직여 나가는 거. 이런 모든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가 이분들이 부르심을 받고서는 움직이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바로 요런 부르심이 일어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거는 베드로가 무언가가 되게 명료해졌는데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이 그 뒤에 한 행동을 보면은 이 five good things가 일어나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elf worth랑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언어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RCT 그 상담사들은 이것도 되게 자주 발견했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관계가 막 좋아지잖아요.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순간이 돼가지고 이 관계가 막 뭔가 명료하게 어떤 정의되려는 그 순간이 되잖아요. 그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 순간이 되면은 우리는 거기 안에서 약간 위험함을 느껴요. 무서워요. 두렵고 이게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려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그 순간이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테러가 있어요. 난 여기서 도망가야 돼 하는 그런 테러가 일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관계적인 패러닥스라고 불러요. 릴레이셔널 패러닥스로 부르는데 너무 가까워지려는 순간엔 사람들이 거기서 두려워요. 왜 그래가지고 그 연애를 하다가 이제 뭐 결혼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생겨나는 막 어마어마한 두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콜드핏이 생기나 그러고 뭐 그래서 거기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진짜 지극히 가까워지려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이 패러닥시컬하게 나를 밀어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릴레이셔널 패러닥스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발견하면은 사실은 여기가 지금 기가 막히게 그 뭐랄까 경계선까지 와 있다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무언가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있는 명료함에 도달해가지고 느끼는 감정이 사실 이렇게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이런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간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거는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들은 어부라는 사람들은 고기와 관계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고기와 항상 그 고기를 쫓아다니고, 그 호수 갈릴리가 이게 호수기 때문에 사실 그 바다가 아니잖아요. 바다가 아닌 어떤 그런 현상,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들을 내가 이해 못하고 있었던 거를 이해했던 다른 존재와 그 사람이 계속 했던 어떤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배 안에서 점점 쌓여 있다가 생긴 가까운, 예수님하고 되게 가까워진 어떤 그런 경험 안에서 요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을 이분이 알았다라는 것에서 제가 모르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뭔가 명료하게 이분은 나랑 다른 사람이다라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랑 억수로 가까워졌다라는 어떤 그런 이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어요. 그 예수께서 그 순간에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경험하는 거는 릴레이셔널 패러독스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언어를 들었을 때 그 내 생각에는 이들이 배를 무채댄 뒤에 모든 것을 지금 물고기가 이만큼 잡혔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이런 너무너무 명료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 언어 안에서 지금 이 모든 관계들이 제대로 형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five good things, 그냥 쩔어 있는 어떤 난 너무 좋아서 쫓아간다. 그리고 나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동할 수 있다라고 쫓아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순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뭐랄까 여러 여러 군데서 헤매다가 나중에 상담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유학 간 거 자체가 목회 상담을 한다고 하고 나갔었어요. 그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좀 되게 특이한 현상이었는데, 왜냐하면 목회 상담이라는 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았었고요. 90년대였는데 심리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뭔가 심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제가 대전에 살았었는데, 대전에 침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 심리학 교수님들도 만나가지고 얘기해보고 뭐 이러다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목회 상담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걸 너가 굉장히 상담이라는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독교적인 배경 안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웨인 오츠라는 목회 상담사가 이제 침례교 안에서 계속 가르치시던 그 대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들이 쫄쫄쫄쫄 가장 빨리 들어갔던 데가 침례 신학교였던 것 같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래? 그럼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학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학을 가가지고는 저희 교수님이 이제 신학교를 처음 다닐 때 그 목회 상담 수업을 들으러 들어갔더니 막 영어도 안 되고 내가 뭐 어려가지고 뭐 경험도 없고 막 이런데 계속 역할극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너무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때려치고 난 성서학 한다 하고서는 제가 구약 전공으로 갔었거든요. 그러고 가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교통사고도 나봤고 뭐 또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돌다가 이제 목사 안수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노회에서 저한테 요구했던 그 조건들이 맞는 한인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 부목을 갖다가 뭐 안수를 줘가지고 하혈을 한다고 했을 때 남성을 더 선호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려웠던 그런 상태에서 굴러서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이제
제가 나온 클라먼 스쿨 오브 디알러지를 거기서 우연찮게 발견을 하고 그러고서는 지원을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 상담학이라는 걸 갖다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실제로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몇 년, 10년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실습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만났던 제 내담자가 있는데, 그 내담자는, 흑인 내담자셨고, 저보다 키도 훨씬 더 큰 분이었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내 첫 내담자라는 것을 갖다 굉장히 기뻐했어. 그러면서 굉장히 저희가 라포도 좋고 그랬었는데, 이분하고 딱 상담실에 앉아가지고 첫날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딱 느꼈던 거가 이분하고의 라포와 이분하고의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과 그때 나눴던 이야기와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여기 안에서 굉장히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딱 느꼈던 것이, 아, 이게 내 자리야. 나는 요걸 할 거야. 나는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력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커넥션을 만들고, 그리고서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느껴졌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너무 그 유학생활 안에서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딱 그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있었던 그 상담실의 그 공간이 저한테는 이 five good things가 그냥 펑펑펑펑펑펑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만나고 나면은요, 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왜 그런 거 기억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졌던 그 순간에 나가면 모든 막 나뭇잎들이 다 나를 위해서 반짝이는 것 같고 햇살이 나를 위해서 쏘여지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그냥 나를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를 위한 어떤 은혜의 순간인 것 같이 막 세상이 반짝반짝한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제 생각엔 이 five good things가 막 펑펑펑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순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에 쩔어서 나는 이거를 더 할 수 있어. 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나는 뭐 상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났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여러 군데에서 오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하고 사랑에 빠졌던 순간. 그때, 뭐, 은혜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분명히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뭔가 딱 느낀 그 순간이 되면은 그거는 뮤추얼해지는 거가 나도 하나님 좋아했거든. 나도 하나님 사랑 받고 싶었거든. 이러니까는 이게 뮤추얼해가지고 딱 꽂혀가지고 여기 안에서 five good things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남자를 좋아했거든.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는 거기 안에서 오는 어떤 저쪽에서 연결해줬던 어떤 그 관계성이 딱 만났을 때 그때 five good things가 튀어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실 지금 누가복음 말씀이 보여주는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사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이런 공간이 이런 곳인 것 같아요.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는 어떤 그 명료함. 거기 안에서 그냥 저쪽 아기가 우리 아기랑 같이 뛰어놀았어요. 그 아기들이 진짜로 그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뭐 사람의 관계라는 것들은 엄마와 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거기 안에서 관계성이 굉장히 탁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까는 애들도 태동을 했고 거기 안에서 엄마가 갖고 있는 엄마의 어떤 이런 것도 거기 안에서 작동을 했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정말 자신의 비천함 그러고 나서 나의 비천함을 이렇게 살려주신다면은 그러면은 왕이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전 세계가 다 얼라인되어 있는 거죠. 이 여성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과 하나가 되고 이 앞에 있는 엘리자벳과 하나가 되고 나의 아이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의 상호성들이 갑자기 확 연결되는 그 순간에 이분이 갖고 있었던 알의 크기는 그 명료성의 크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RCT에서 이야기하는 이 굿 커넥션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준비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안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들이 들고 계시나요? 되게 흥미롭고 좀 와닿는 얘기였고요. 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보고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지금 이런 설명을 듣고 들었을 때 꼭 엄청 안 좋은 얘기는 아니구나. 오히려 어떤 좋은 커넥션에 오는 하나의 일종의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맞아요. 죄가는 뭐 어쩌고 해서 아 저렇게 뭐 또 나쁜 짓 했나 보다 아니면 뭐 언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저도 관계에서 그런 가까워질 때 오는 어떤 공포 그런 있죠. 문제가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꽤 있는 편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있어요. 네. 정말 있어. 두렵죠. 그리고 명료함에 있어서는 이제 저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그 현대신학 이제 컨텐츠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모임을 찾아온 사람들은 기성교회 말고 이제 새로 와서 새로운 공부를 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심리학적으로 살펴볼 때 자아 형성에 타격을 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어떤 이론적 토대가 있고 거기 커뮤니티도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또 그 관계성에서 그게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공부가 들어올 때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정서, 자기 자아감, 감정 이렇게 같이 섞여 있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때 오는 부딪힘 때문에 안 그래도 이번 주 모임에서 되게 힘들어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저도 지금 그게 약간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명료함들이 뭘까 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같이 고민을 할까 할 때 힌트로는 또 좋은 관계 안에서 그런 명료함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또 필요할 수가 있구나. 왜냐면 어쨌든 네. 자아가 흔들리는 건 그 어느 필요할 때가 있는데 너무 길면 또 안 좋으니까. 그러게요. 신학 공부하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은 즉 예전에 있었던 어떤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살짝 뒤집어 놓는 건데 그러니까 메시하죠. 지금 그런 관계들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면서도 사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 안 계신 하나님 아니고 계속 잡고 계신 하나님일 거거든요. 계속 뭔가 관계를 갖다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엠파시가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분은 엠파시를 그쪽으로 못 꽂아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내 손을 잡아주려고 할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되게 혼동된 상태니까. 이럴 때 힘들죠. 우리는 혼동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혼동의 상태를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관계 메시니스 이런 것들은 항상 혼동의 상태니까 여기 안에서 이 관계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엠퍼시를 갖다 꽂아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도록 관계적인 어떤 환경들이 계속 유지가 돼주면 그리고 이 안에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공감의 길들이 보일 수 있는 길들이 계속 열려 있으면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가겠죠. 거기까지 가겠죠. 그게 되면서 해야 다른 방식의 열린 해석들을 계속 여행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이론들만 막 있으면 오히려 맞아요. 네. 힘들고 자아가 무너지는 느낌 때문에 맞아요. 관계 안에서 계속 같이 끌고 가줄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사실 상담에서 배울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관계라는 거가 형성되는 거는 진짜 그 RCT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취약성과 취약성이 만나는 순간에 사실 우리가 가장 좋은 공감들을 꽂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취약성과 취약성이 만났을 때 그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취약성이 만난다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고 위험하고 그 취약성을 만나는 사람이 짓밟으려면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취약성을 내놓고 공감을 요구했던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쁜 관계도 많잖아요. 그리고 나쁜 관계 안에서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요것들을 갖다가 이 좋은 five good things가 튀어나오는 이 순간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요게 굉장히 둘이 다 연약한 관계 안에서 만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 준다라는 안전장치가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담이 하려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안전하게 그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걸 하는 건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하는 것보다도 그 안전이 뭐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그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늘 그래서 그 관계 계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항상 그룹 프로세싱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우리 생각들을 다 테스트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약속을 우리가 서로 같이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주로 학생들하고 하다 보면 나오는 거가,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딴 데 가서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내 퍼스널한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거는 다른 데 좀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죠? 그리고 서로 판단하지 말자.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뭐 그 저지멘털하게 뭔가 판단적인 언어를 하는 것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느껴집니다라는 어떤 나의 버너러빌리티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언어를 사용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테이블에다가 얹어놓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어쨌거나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발 여기 떠나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면 거기 안에서는 사실 갈등이 일어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관계가 있어야지 갈등은 일어나거든요. 가까워진 순간이에요. 여기가 딱 릴레이셔널 패러독스가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가깝지 않으면 갈등 자체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 이랬으면은 관계가 형성된 순간이니까 꼭 돌아와라. 튀어나가고 싶을 텐데, 튀어나가야 되면 잠깐 나갔다 오더라도 꼭 돌아와라. 다시 테이블에 앉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 왜냐면 아까우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것들이 일어나기 바로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것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제 요런 몇 가지 약속들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프로세싱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신학은 항상 센서티브해요. 왜 그 식구들하고 명절 때 하기 불편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정치 얘기, 돈 얘기, 결혼했냐 안 했냐 얘기, 그 다음에는 종교 얘기예요. 결국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서로 다른 신학관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밥상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신학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론을 생각한다라는 거가 늘 우리는 되게 취약하고 우리한테 진짜 소중하고 사실은 우리한테 성스러운 이야기들을 갖다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늘 관계적인 얘기고 늘 아플 수 있는 얘기니까 사실 그런 안전망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실험해 주세요. 그거 잘해 주셔야죠, 목사님께서. 좀 네. 훈련 프로그램들을 좀 네. 작고 수평적인 모임들을 이렇게 네. 만들려고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이런 공부와 훈련,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원래 그런 커뮤니티에 속해서 기독교의 매력을 느꼈지만 몇 년간 교회에서 목사 과정을 위해서 하다 보니 또 큰 교회에서 수천 명 있고 막 사실 위기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익숙한 거였어요. 갈등도 저랑 직접 생길 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생기면 그냥 나가시면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3, 3, 5 작은 커뮤니티들을 운영하는데, 와, 이게 또 생소한데 이게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5가지 그 five good things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재현해낼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는지 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만큼 vulnerable하게 그 순간까지 갈 수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남들에 대한 공감의 길도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또 긴 네. 만남에 있는 관계들은 약간은 그런 느낌의 관계들이 계속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그쵸? 전에 그냥 네. 그런 위계 조직 안에서 만난 음, 수없이 만난 사람들은 그냥 흩어지는 관계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 맞아요. 어렵지만 꼭 필요한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네. 저는 아무튼 이 5가지 좋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팝업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